안녕하세요. 해피러너스 회원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희한하게 변해가지고 같이 연습할 시간도 없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 이제 세 군데에서 모여서 연습하고 있는데 각자 미디 한 점이 좀 많았어요. 이거 해마다 우리가 세 번째 이제 마라톤 교실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마쳤었고, 올해는 코비드-19 때문에 아마 온라인으로 마라톤 교실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살기 힘든 과정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에 있어 가지고는 각종 대회가 캔슬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제가 모자란 부분을 연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자란 근육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 뭐 건강을 위해서나 뭐 전체적인 몸의 바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젊은 코치님들이 그 온라인으로 마라톤 교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봐도 너무나 알찬 과정이에요. 이거 4주 동안 여러분이 잘 익히고 잘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한다면, 이 기간 4주 교육이 끝나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과는 또 다른 마라토너가 될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 첫 주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아마 저희 임원진에서 무제한으로 사람이 들어와서 마라톤 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고, 시간도 무제한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질문사항 있으면 메모를 해두었다가 맨 마지막 날에 저희 코치님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 있을 테니까, 그때는 많은 시간 여러분이 궁금한 거, 운동에 관한 것이든 자기 몸을 만든다는 것이든, 아니면 근육을 키운다는 건, 아니면 혹은 음식에 관한 얘기든 전체적인 운동에 관한 것을 우리 백 코치님이나 아니면 유성은 수석 코치님한테 여쭤보신다면 명확한 답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 4주가 여러분한테 아주 유익한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만나서 여러분과 같이 운동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이름은 에드워드 바이고요. 한국 이름은 박우진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해피러너스에 조인을 해서 지금 4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맞이해서 해피러너스에 조인하시긴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마라톤을 시작한 동기가 좀 특이한데요. 저는 원래 2주불사였습니다. 제가 원래 술을 좋아해서 그냥 365는 360을 먹었는데, 제 동료는 술을 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라톤 프로를 제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되게 힘들었죠. 그걸 하루는 뛰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늦어지는데, 처음에는 진짜로 그거를 친구도 마다하고 하루하루 일주일에 한 번 뛴다는 게 참 저한테는 엄청난 그런 고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의 신념을 갖고 매주 일요일 날 코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계속 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처음에는 한 2마일 뛰니까 제가 기절할 정도가 됐었는데, 코치님이 가르치는 대로 2마일, 3마일 이렇게 거리를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을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구력이 생겨서 나중에는 어느덧 13마일 더 나아가서는 15마일까지 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치님 견으로 첫 해 제가 시작한 지 한 9개월 만에 해프로를 뛰어서 2시간 반이라는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라톤 하는 동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를 했지만은, 이거를 9개월,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모든 이런 제 모든 생활과 그다음에 정신과 이게 모두 맑아지고, 앞으로 또 더 해야 되는 도전심도 생기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1년 반 만에 BQ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기록이 4시간 6분입니다. 또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나이를 모르는 분이 많은데 아마 제 나이를 아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이에 어리굴고 없이 나이를 먹었어도 70대 아니면 80대 이렇게 돼서도 계속 뛸 수 있는 그런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곡자는 말하길 뛰면은 무릎이 나간다, 그다음에 무슨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주위에 또 안 뛰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외래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허리가 좀 아프신 분들이나 무릎 아프신 분들, 또 이런 다른 잔병 치료, 당뇨라든가
혈압 이런 산안을 하시게 되면 아주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중요한 건 이걸 하다 보면요 또 그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부상이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그 멤버들이 그냥 너무나 무리하고 그런 바람에 오버 그 페이스를 해갖고 그 또 평생 못 뛰는 사람 몇 사람을 봤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절대적으로 그 처음에부터 그런 운동의 준비에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년부터 제가 올해군요. 올해 이후부터 제가 듣다 해서 이게 마라톤인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또 근육을 또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면서 지구력을 높이고 그다음 내구성이 생겨갖고 근육 운동과 달리기를 병행해서 하게 되면 부상도 안 당하고 그런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같이 병행하게 돼서 많은 그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라톤도 물론 그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근육 운동도 병행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 좋고 여러분의 육체미도 좋아지고 또 여러분의 모든 그런 그 행동 이런 영역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처음에 입문을 하셔서 힘든 경우도 많이 계시지만은 항상 코치님과 우리 유능한 코치님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분에 맡아서 절대적으로 빠지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셔서 아주 여력이 원하는 대망의 그런 건강한 몸과 육체를 갖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해피런스 코치 유성은이고요. 네, 모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과정은 첫 번째 주는 걷기와 뛰기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부상의 이해와 예방,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저희 이번에 새로 오신 컨디셔닝 트레이너 백광혁 코치님께서 컨디셔닝 트레이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 연습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원리와 실제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뭐 여기 초보자분들도 계시고 되게 경력 오래되신 상급자분들도 계시지만 초보자분들은 새롭게 뭔가를 배운다는 느낌으로 하시고 또 상급자분들은 이미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온라인 마라톤 교실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거울을 자주 보시나요? 거울을 볼 때 어디를 주로 보시게 되나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렇게 몸매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고 있는 옷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때 많이 보시기도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부터는 우리 몸이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서 뭐 씻고 난 다음이나 수시로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어깨가 틀어져 있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는지, 아니면 고개가 이렇게 비틀게 되어 있지 않는지 한 번씩 거울을 보시면서 우리의 몸이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는 연습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인들의 생활은 거의 좌식 구조와 스마트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앉아서 모든 생활을 거의 다 하게 되죠. 뭐 먹는 것부터 해서 TV 보는 것까지, 또 뭐 생활하는 거, 자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런 앉아 있는 형태에서 많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식 생활이 부르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비만부터 시작해서 목 디스크, 그 다음에 당뇨,
근육 통증 같은 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서도 약간 허리를 조금 더 세우시고 골반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조금 더 허리를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좌식 생활들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렇게 유발하게 됩니다. 자, 올바른 자세 잡기 첫 번째인데요. 우리의 몸은 신체 기능 중에 평행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중력이 있고 우리 몸의 무게를 양쪽으로 나눠 가지는, 그래서 평행을 이루는 게 있는데, 이 평행 유지는 이 물의 성질하고 똑같아요. 물이 항상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평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이 포인트로 바꿀게요. 여기 이쪽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 골반뼈가 지금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가게 되면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이 아래 부분들이 다 이렇게 뒤틀리게 됩니다. 이 뼈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뼈 자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 뼈를 감싸고 있는, 뼈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근육들이 이 우리의 몸의 평행을 유지하도록, 자세를 잡아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뼈 자체만큼은 그냥 지지만 하지 힘을 낼 수 없어서 이렇게 평형을 맞추기가 어렵죠. 자, 이 5명의 사람 이렇게 보면, 여기 스웨이백 같은 경우는 이런 자세들은 특히 그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이런 자세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척추가 이렇게 C자형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C자에서 반대편 C자죠.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자세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뒤로 많이 과도하게 빠져 있는데, 이거는 뭐 인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흑인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조금 더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반면에 또 동양인들은 엉덩이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허리 부분이 근육이 상당히 타이트해져요. 그러면서 엉덩이에는 힘이 안 들어가고 이 타이트한 부분 때문에 이 허벅지 근육까지 같이 아프게 됩니다. 네, 이런 자세 좋지 않죠. 자, 지금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요즘 젊은 애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면서 여기 이 두 자세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숙이고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이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굿 포스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 귀 라인과 어깨, 골반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게 되죠. 사람의 머리 무게가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8에서 12파운드 정도 무게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휴먼 에버리지 헤드 웨이트가 8에서 12파운드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앞으로 조금만 나올 경우라도 벌써 32파운드, 좀 더 나오게 되면 42파운드까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심이 쓰러지게 되면 이 뒤에 보면 이 뒷근육들이 또 늘어나게 되고 앞에는 타이트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 척추가 목 근육부터 이렇게 뼈가 꺾이게 되면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올바른 자세,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는 완전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페인이 같이 오고, 이 백페인이 같이 오게 되면 여기 허벅지 근육에 쥐도 잘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척추 안으로 많은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들이 지나가고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디스크가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 다리 부분이 저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요.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겠죠. 신경이 눌리게 되면 쥐도 많이 발생하고요. 저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쥐가 잘 나는 경우도 요즘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이 신경들이 많이 눌린 상태가 발생하면서 밤에 잘 때 쥐가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연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정말 의식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근육 밸런스를 잘 잡으셔야 돼요. 제 강의에서는 근육에 대한 이 3주차 때 컨디셔닝 트레이닝에 대해서 강의를 백광현 코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근육 밸런스와 의식적인 노력, 의식적인 노력은 여러분들이 항상 바른 자세라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내가 바른 자세를 딱 잡았을 때 느낌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약간 옆으로 꺾었을 때의 느낌과 반대로 꺾었을 때 이 느낌, 그 다음에 어깨가 올라갔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틀어졌을 때의 느낌을 거울로 보고 확인하신 다음에 이 느낌들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른 자세를 잡았을 때 이 느낌도 기억하셨을 때 항상 이 느낌을, 좋은 느낌을, 좋은 자세의 좋은 느낌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럼 걷기와 뛰기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걷기는, 자, 위에 그림은 걷기, 밑에 그림은 뛰는 거예요. 자, 걷기는 일단 두 발이 모두 착지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반반씩 나눠 가지게 되죠. 반반씩 나눠 가지는 타이밍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만큼 충격도 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뛰기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발 착지를 하게 되고 두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발로 착지할 경우에는 몸무게의 2배에서 3배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 마라톤 뛸 때 마라톤 같은 경우는 42.195km, 26.2마일을 뛰게 되는데 거의 많이 뛰시는 분들은 거의 5만 보까지 뛰세요.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넓으신 분들은 한 3만 8천 보에서 4만 보까지 뛰시는데 이 두세 배의 충격이 가해지는 거를 그 4만 8천 보, 5만 보가 버텨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강한 근육들이 만들어져야겠죠. 일단 걷기와 뛰기의 차이는 두 발 착지와 한 발 착지, 그리고 두 발이 모두 동시에 닿아 있기 때문에 힘을 나눠 가지고 충격도 그만큼 적다는 것, 그 다음에 뛰는 거는 점프 뛰는 구간이 발생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한 발 착지를 했을 때 두세 배의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걷기를 할 때는 이렇게 거의 힐 스트라이크가 많이 와요. 네,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왜냐하면 힐 스트라이크가 오는 경우는 이 무릎이 거의 펴져 있는 상태일 때 힐 스트라이크가 먼저 옵니다. 근데 뛸 때는 약간 니 드라이브, 무릎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래 그림에서 제가 지금 포인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여기서 무릎이 구부러져 있고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향해 있을 때 다시 돌아올 때 여기 보면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 있죠.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 있을 때는 뒤꿈치가 먼저 착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뒤꿈치를 찍는 게 아니라 뒤꿈치에서 가까운 쪽으로 먼저 착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미드풋이 걸리게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뛸 때, 만약에 뛸 때 러닝을 할 때 이 힐 스트라이크 여기 딱 걸리면 이렇게 충격이 엉덩이까지 바로 오게 됩니다. 관절이 구부리는 쪽으로 이 충격이 흡수가 되고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는 것이 뒤꿈치 착지를 방지하게 되겠죠. 여러분 걷기와 뛰기의 올바른 자세는 볼게요. 자, 우리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걷게 되면 이 두 번째 동작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동작으로 해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고 이제 척추가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 배에 많이 나오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몸이 뒤로 눕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척추가 반대쪽으로 휘게 되겠죠. 자, 귀와 어깨와 골반뼈가 일직선으로 내려온 상태를 유지하고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자, 발착지 종류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2주차 때 부상 이해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할게요. 이거는 발 아치에 관련해서나 골반에 대한 그 골반뼈에 대한 각도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힐 스트라이크, 뒤꿈치가 먼저 착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드풋 스트라이크. 자, 미드풋 스트라이크는
미드풋 스트라이크가 딱 어디가 미드풋 스트라이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해요. 어떤 연구자들은 이 부분, 완전 뒤꿈치가 아닌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를 다 미드풋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미드풋을 아예 정 가운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앞꿈치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풋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포워풋 스트라이크는 그 아치 앞부분, 자,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쪽이 먼저 닿는 것이 포워풋 스트라이크입니다. 뭐 이거에 대한 거는 매우 달라요. 여기가 그 케냐, 동아프리카 선수들, 에티오피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맨발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힘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포워풋 스트라이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습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힐 스트라이크가 걸을 때는 훨씬 더, 생활할 때는 힐 스트라이크가 더 편하고 여기에 관련된 근육들이 먼저 발달되게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키우실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포워풋 스트라이크, 이런 포워풋 스트라이크 근육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약간 신발을 벗겨놓고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올바른 뛰기의 자세를 보면, 자, keep your head level. 자, 머리. 아까 말씀드린 귀와 어깨와 골반 라인이 이제 일자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벤트 엘보우. 그냥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져 있어야 됩니다. 팔꿈치를 피게 되면, 팔꿈치가 여기서 이렇게 피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스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훨씬 많겠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 근데 이게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르고 다리 길이가 다르고 몸의 중심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팔 구부리는 각도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하지만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나와 있는 연구를 보면 거의 이제 조깅할 때는 한 90도에서 100도 정도를 유지하라고 나오고요. 좀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각도가 한 70도, 60도로 줄어든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깨는 힘이 빠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팩트 암스윙. 암스윙 할 때 손이 앞으로 과도하게 많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팔꿈치가 뒤로 많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무릎은 slight bend knee. 그 다음에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서 앞으로 보낸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뛸 때 무릎을 자꾸 위로 들어 올리려는 동작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이거는 거의 스프린터들이 하는 니 드라이브가 돼요. 마라톤이나 조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릎을 앞으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이거를 무릎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따로 하지만 마라톤 레이스를 뛰거나 조깅을 하실 때는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거의 스프린터들, 100m나 200m 선수들이 무릎을 위로 많이 들어주는 동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조깅하는 사람들이나 마라토너들은 무릎을 그냥 앞으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많이 한다는 거, 요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런 좋은 자세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죠.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도를 많이 내지 않고 편안하게 착지하면서 달릴 수 있는 속도를 먼저 찾는 것이에요. 뭐 잘 뛰시는 분들, 상급자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처음 이제 마라톤 시작하시거나 이런 마라톤에 대한, 조깅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편안한 착지와 속도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포얼풋이 좋다고 포얼풋으로 착지를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음소거 해주세요. 착지를 하게 되면 근육에 굉장히 큰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상을 입기가 쉽게 되죠. 그래서 편안한 착지와 속도를 찾고 머리, 어깨, 골반 정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요약해보면 신체는 평행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올바른 자세는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과 근육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평소 자세와 걷기는 귀와 어깨와 골반의 정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뛰기는 신체 정렬과 편안한 착지와 속도 찾기. 초반부터 너무 빨리 뛰실 필요 없고, 사람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뛰시면서
내가 편안한 느낌을 계속 찾으시면서 가시는 것이 맨 처음 마라톤이나 러닝을 시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저랑 같이 이제 자세를 한번 연습을 조금 해보실 텐데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 화면 공유를 잠깐 끄고 제가 몇 가지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벽을 하나 이렇게 포커스를 해서 잡을 텐데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벽이 있어요. 벽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옆으로 섰을 때, 딱 기대에서 섰을 때, 자, 뒤통수가 닿고, 그 다음에 어깨가 완전히 벽에 이렇게 붙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지 말고, 완전히 뒤로 넘어간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엉덩이까지 붙이게 되면, 허리가 손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자세예요. 제 모자를 좀 뒤집어 쓸게요. 자, 이렇게 되면 뒤통수가 붙고 그 다음에 등이 붙었을 때 어깨가 붙는다는 느낌이죠.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이 어깨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깨가 붙지 않죠, 뒤에. 이게 뒤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근육이 짧다는 거고 이쪽 근육이 짧다는 거고 이쪽 근육이 길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사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빼주고 엉덩이를 붙였을 때 뒤꿈치까지 벽에 닿았을 때 허리에 손이 들어갈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옆으로 좀 더 올까요? 이래야 잘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잘 보이면 이렇게 해주시면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을 들었을 때 벽에 완전히 붙여서 팔꿈치가 벽에 붙어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세는 올바르게 잡힌 자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 상태에서 안 된다. 아직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 자, 발을 한 발 앞으로 나올게요. 한 발 앞으로 나와서 등을 벽에 기대게 되겠죠. 벽을 벽에 기대게 되면 다리를 약간 90도로 만들어 주세요. 90도에서 100도 정도 무릎을 구부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자, 최대한 벽에 기댄 상태에서 어깨를 붙이고 자, 다시 팔을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팔꿈치가 붙어 있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때 어깨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팔꿈치랑. 이 자세를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거울 보고 연습을 하실 때 달리기 동작 같은 거 연습하실 때 거울 보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어깨가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지 내 머리가 옆으로 돌아가지 않은지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이렇게 섰을 때 잠시만요. 옆으로 이렇게 섰을 때 여러분들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 볼 때 내 얼굴에 있는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세를 먼저 보시고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옆으로 이렇게 섰을 때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뛰기나 걷기를 할 때도 많이 숙여졌는데 이제 피라고 많이 해요. 상체를 피세요, 등을 피세요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필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지금 뛰는 거나 걷기를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상체 세우세요 하면 머리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턱을 이렇게 들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골반에 있습니다. 골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요만큼의 각만 조절해도 상체는 이렇게 서요. 그래서 뛰시면서 옆에 사람이나 누군가 상체 조금만 더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체 조금만 더 세워주세요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머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골반을 살짝 앞으로 밀어주는 거. 골반을 살짝 밀어주면 자연스럽게 이 가슴이 나오게 되고 턱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와 어깨가 골반뼈가 일자 형태로 나가게 되죠. 이 자세를 항상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어디? 골반에서부터 각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손끝, 발끝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어디? 어깨와 이 골반을 사용해서 달린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누가 자세를 내가 이렇게 뛰고 있어요.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게 더 나아? 자, 이렇게 뛰고 있는데 여기서 상체 세우세요 하면 고개를 먼저 드는 게 아니죠. 고개를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자, 상체 세우세요 그러면 골반을 살짝만 들어주면 몸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뛸 때, 이렇게 뛰거나 이렇게 뛸 때, 고개 드세요, 상체 드세요 할 때, 얘를 먼저 드는 게, 어깨를 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골반을 살짝 앞으로만 세워주면, 골반만 살짝 밀어주면 자연스럽게 몸이 채워진다는 거. 이 자세가 됐을 때 안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팔 스윙할 때, 잠시만요. 자, 팔 스윙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팔을 이렇게 과도하게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에 힘이 굉장히 많이 가게 돼요. 자,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뛰면 어떻게 되냐면 손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많이 나오면 몸의 중심에서 손이 멀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내 손은 항상 내 몸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팔꿈치를 구부리라고 한 이유가 팔꿈치를 약간 구부려서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게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뛰기 시작해요. 이렇게 뛰면 팔꿈치 각도만 변하고 힘을 받을 수 없어요. 이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져서 앞뒤로 이렇게 나갔을 때 힘이 나가게 되는데 힘이 나가면서 상체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스피드가 생기는 거예요. 속도가 나겠죠. 근데 요 팔꿈치만 흔들고 이게 이렇게 된다면 스피드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손은 여기서 이 상태로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스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팔꿈치가 약간 뒤로 밀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은 너무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어떤 분들 이렇게 스윙해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죠. 손이 앞으로 너무 많이 나가죠. 그리고 뒤에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돌아와서 팔꿈치를 몸 안으로 붙이게 되면 이 부분이 너무 긴장돼요. 어깨가 긴장돼서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내 팔꿈치가 뒤로 넘어가는 상체와 하체가 틀어지는 트위스트 현상이 너무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더 많다는 거죠. 올바른 자세로 뛰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몸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자 완전 힘 빼보세요. 힘 빼고 완전 힘 뺐을 때 여기서 손만 가볍게 자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몸에 립본이 있어요. 갈비뼈가 있죠. 이 갈비뼈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을 따라 갈비뼈 라인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 가운데서 명치에서 시작해서 갈비뼈 라인이 나가서 이 골반뼈에서 끝났는데 이 라인을 이 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손이 이렇게 X자 되지는 않겠죠. X자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트위스트 되겠죠. 그렇죠? 되지 않게 몸은 그대로 잡아준 상태에서 라인만 따라가 줍니다. 그러면 손이 골반뼈에서 끝나게 돼요. 여기서 더 안 나가게 되겠죠. 더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깨가 굉장히 유연하지 않은 이상 이 어깨가 들리게 되면 상체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쓰러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반뼈까지만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깨는 릴렉스한 상태. 이 상태가 되겠죠. 요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손은 엇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팔꿈치 너무 붙이지 말고 너무 들지 마세요. 사람마다 등의 구조가 다 달라요. 등이 근육이 많고 넓은 사람들은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등이 얇고 좁은 사람들은 이렇게 넓지 않아도 이 상태가 있어도 되게 편해요.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팔 넓게 벌리고 누구는 좁게 벌리고 이걸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깨를 완전히 릴렉스 했을 때 손만 살짝 들어 올렸을 때 여기 사이에 생기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자신한테 가장 편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잊지 마시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슴을 여기서 팔꿈치가 여기서 뒤로 나갔을 때 골반뼈까지 걸리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갔을 때 요 자세가 나오면 안 돼요. 팔꿈치가 나가면서 상체가 쓰러지지 않게 잡아줘야죠. 얘가 계속 잡아줘야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같이 쓰러지면 안 되겠죠. 쓰러지지 않게.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뛰면서 자꾸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고개를 숙이거나 그 다음에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 내가 요 느낌을 거울 보고요. 요 느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 느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자세를 했을 때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확인하고 그 기분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깅하시면서 자꾸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 자세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깅하다 보면 뛰다 보면 그 자세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자꾸 꺼내는 습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면서 내 자세의 느낌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운동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리듬을 정말 잘 탄다는 것과 리듬을 잘 타는 사람들은 몸에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정말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올바른 자세도 여러분들이 몸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의 중심, 힘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이 골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 이 골반을 중심으로 몸을 세울 때도 머리를 드는 게 아니라 턱을 드는 게 아니라 골반을 살짝만 밀어주게 되면 몸이 이렇게 바르게 정렬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끝, 손끝, 발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심은 이 골반에서 잡아주고 빼주고 틀어주고 한다는 거. 골반을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의 몸은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골반만 조금씩 조정해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세를 정확하게 쉽게 잡을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강의를 마칠 건데요. 신체는 물론 여러분들의 삶, 자연 환경, 감정 등 이 모든 것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고 되게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강의들이 핵심이 이 균형하고 조화에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동안 우리 몸에 너무 무심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몸에게 긍정적인 관심과 말을 해주면 그만큼 몸은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자녀나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아니면 부모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사람과 사람을 서로 마주 보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먼저 미소를 보내면 그 상대방도 미소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 몸에 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뛰실 때나 걸으실 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골반을 세워야겠다. 골반을 세워야겠다 하면 골반에 내가 집중을 해주면 그 골반 근육들이 더욱더 활성화돼요. 여러분들이 뛸 때
허벅지 근육에 내가 허벅지 근육을 더 생각하게 되면 그 허벅지 근육이 더 잘 움직이게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 주는 거죠. 그 옆에 사람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화하진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되게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몸이 지금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올바른 자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코치님이 수고하셨잖아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박수 한 번씩 쳐주시면 안 되나요? 소리는 잘 들릴지 안 들릴지 몰라도. 잘 들립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더 유코치님이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해 오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